예, 여야 대표 초선 의원과 함께하는 초선 한판 시간. 자, 박지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자, 먼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발을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다. 너무 짧게 깎았습니다. 국회 이발관입니까? 동네 이발 가능한데 신나게 자르시더라고.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늘 그 갈색 양복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회색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 무슨 얘기죠 지금? 자, 아무튼 자, 첫 번째 이슈. 자,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그 자율투표로 체포동의안 문제에 자율투표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효표나 기권을 해서 이견을 드러내야 된다. 박빙불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먼저 김한규 의원님부터 입장 들어볼까요? 뭐 당내에서는 이견이 있죠. 당연히 그게 이제 구속 영장 내용보다 일단 체포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예. 이 오히려 부결시키는 게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예. 물론 이제 다양한 분들이 있고 음흠. 비밀 투표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지만 의총에서 저희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되게 상세한 법률적인 논의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범죄가 입증이 되느냐, 혐의의 상당성이 있느냐,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자 또 판단을 하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최소한 범죄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의 네. 수사가 그 다음에 자율투표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신 문제에 대해서 뭐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셨고, 이 대표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민주당의 본질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들의 총회 결과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상당히 그 예상보다는 좀 싱겁게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싱겁게 끝났습니까? 예, 뭐 굉장히 좀 설랑설레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경론이 오가고. 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그 당 대표에게. 대표가 이제 그 빨리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법 대응을 좀 해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던 분 중에 서른 의원부터 예. 먼저 이제 이번에는 부결시키자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싱겁게 끝난 것 같은데,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당론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이제 의원들이 이제 좀 자신 있다, 반란표가 생각보다 부결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당론으로 했다가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방탄 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피하자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결국은 당론 채택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곤혹스러울 겁니다. 사실 뭐 이번에 어떤 그 체포 동의안에 사실은 이런 어떤 채택 여부보다는 예. 그 이후에 국민들이 민당을 바라보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울 거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어떤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의원들이 많이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예, 지금 서른 의원이 이제 부결을 주장하면서 부결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 어떤 행동이 무엇인가? 김한규 의원님. 근데 참 저희 비공개 의총하는데 그대로 다 뉴스에 그냥 나오네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비공개한 게 예. 언론에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흘리는 거죠. 어떤 행동이라는 말을 했다. 서른 요 의원이. 얘기 제가 잠깐 하면 예. 제가 어느 날 이제 보좌관으로 있을 때 예. 비공개 의총을 한다 그래서 의총 자리에 쫓겨나고 예. 어떤 초임 기자랑 아. 굉장히 나이가 어린 초임 기자랑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좀 이따 띵동하고 문자가 그 초임 기자한테 오더라고요. 신임 기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 의총장에 들어있던 어떤 의원님이 바로 의원마다 발언 요지를 다 문장으로 정리해서 보내주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김한규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신 걸로 일단. 예. 사실 좀 본인의 정치적 의도에 맞게 예. 반대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공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일단 서른 의원은 저도 딱 손을 들고 나가실 때 무슨 발언을 하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랬어요. 갑자기 나가시더니 일치단결해서 부결시켜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일단 당이 하나로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기회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잘 알아서 할 뭐 것입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게 행동은 또 아니었네요. 그럼 약간 어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취지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회기가 끝나면 체포 동의안 없이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청해서 방탄 임시국회 다시 열지 말고 스스로 가서 받아라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론인 것 같고 예. 더 나가신 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뭐 사퇴를 해라.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예. 상당히 모호하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서른 의원께서 예. 이게 그대로 공개된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마저도 공개될 걸 미리 아시고 그렇게 네, 말을 그러신 것 했다.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타당 입장에서. 원래 타당이 더 정확하게 봅니다. 타당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사실은 일단 막 흘려 저 타당으로 막 흘려. 네, 김한규 의원이 이야기를 하신 회기가 끝나면 받겠다. 이건 완전히 이야기가 아닌 게 지금 예. 민주당에서 3월 지금 또 이제 회기 협상을 해오는데 임시국회. 예.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하자고 지금 예. 제안하고 있어요. 예. 3월 1일부터. 아하. 순국선열에 대한 행사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월 1일부터 지금 하고 3일절부터 있는데 하자. 그러니까 이번 1월부터 시작해서 회기를 구성할 때 숨 쉴 틈도 없이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의 끝나고 뭐 가겠다 이거는 이제 아닌 것이고 저도 이제 서른 의원이 말씀하고 그 이제 주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과연 어떤 행동일까? 뭐 일각에서는 뭐 대표를 사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기소가 되면 그런데 그거는 뭐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상 뭐 그러려면 왜 무리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를 되고 그런 어떤 방탄 조끼를 쉽게 벗을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 보고 그 이후에 다른 액션 뭐 아닐 지금 이야기 것이다. 나오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정당은 뭐 투표를 통해서 뭐 재심을 한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지금 소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식사를 하시면서 서른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식사 내용도 첩보를 입수하신 거예요? 뭐 우리 홍 상당히 의원님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과연 뭐라고 대답했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서른 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지금까지 전 이재명 대표 이야기 자체가 저는 믿을 수 없다. 뭐 지금 불체포 특권 얼마 전에 뭐 폐지를 이야기했다가 지금 뭐 완전 입장이 달라지지 바뀌시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나 보죠. 사퇴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지라시를 보신 겁니까? 들으신 겁니까? 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큰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그거 같습니다. 말고 뭐 없지 않을까요? 김한규 의원님은 그 좀 대화 내용은 타당은 막 들었다고 하는데 네. 서른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대화 내용 뭐 정보 들으신 거 없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뭐 서른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식사 시간에 네, 이재명 대표님은 뭐 스타일상 듣고 직답은 안 하셨을 거고요. 그래요. 뭐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당내 의총에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기는 했는데 되게 민감한 일이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요번에 이제 부결이 되더라도 앞으로 민주당이 총선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총선 못 치른다. 특히 이제 경남 쪽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위기 의식이 좀 공유가 됐고요. 당 대표도 뭐 꼭 사퇴는 아니더라도 뭔가 쇄신책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쇄신의 핵심이 자신의 거취인데 자신의 거취는 그대로 놔둔다면 뭘 하든 간에 쇄신이 되겠냐라는 거죠. 예, 이제 그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는 거면 거취 얘기는 아닐지라도 뭐 어떤 당 쇄신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뭐 그렇지는 그거 얘기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예. 결론이 지금 안 난 상태니까. 안 난 상태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사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제 본인에 대한 관련해서 수사가 압수수색 275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오늘 경기도청 포함해서 10곳 압수수색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한 대로 본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고 싶지 않을까. 원체 이제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변호사시잖아요. 엄청 꼼꼼히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서른 의원도 네. 그 부결 입장 말하면서 이제 검사들 수사가 되게 허술했다. 네. 어떤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말씀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님도 변호사시잖아요. 네. 보셨죠? 어땠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서가. 청구서는 봤는데 저는 청구서 봐갖고
영장 발부 여부는 항상 판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검사가 어떤 증거를 내는지에 따라서 판사의 그 마음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 자체에는 증거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 그런 분들도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구속됐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뭔가 합리적인 증거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과연 여기서 이재명 대표까지 뭐 보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금전이 오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또 청구서에 나타나는 한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자신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알 수 없는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혹시 공개되지 이재명 않은. 대표의 책임이 있다라고 누가 그럴듯한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그런데 하여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청구서만 봐서는 할 수 없다. 뭐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본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다. 예. 홍 의원님은 예, 그 뭐 김한규 의원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장 청구서에 사실은 모든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면은 상대방 그 피의자 피고인의 전략. 어떤 전략상 당연히 이제 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근데 이제 청구서에 사실은 지금 현재 제기된 배임이라든지 지금 또 그 이해충돌 부패방지법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예. 또 성남 FC의 지금 삼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확보된 서류라든지 관련된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거는 뭐 검찰에서도 이제 100% 자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이제 담아놨고 나머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그 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그 뭐 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발언 수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세지시지 않습니까? 예. 뭐 정부를 향해서. 예, 국가 권력을 깡패라는 하면 깡패지 뭐 대통령이냐 이런 어떤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은 원래 이 평온하고 하면은 그런 발언을 사실 사람은 아는데 발언이 세질수록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예. 그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원석. 예, 검사 시절에 예. 보통은 이제 검사들이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반타작이래요. 50대 50.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좀 나와가지고 사실상 수사를 실제로 지금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최고 책임자인데 이분이 좀 자신 있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전원 증거만 가지고 검찰이 사실 제1야당 대표를 갖다 기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나중에 역풍이 엄청 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그게 문제라고 김한규 생각해요. 의원님.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제 수사를 할 때 그런 증거가 있으면 검사가 탁 이렇게 내밀면서 자백해라. 이거 너 설명 못하지 않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 수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3번이나 부르면서 그런 증거들을 다 안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나중에 비장의 카드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하. 이거는 통상적인 검찰 수사 방식이 아니에요. 검찰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입증을 하는 예,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은 무혐의로 처벌을 불기소 안 하도록 아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거지. 아하. 이게 이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거를 숨겨놨다가 재판정에서 딱 공개해야지. 이게 원래 수사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이재명 수사한테 물증 같은 거를 특별하게 제시한 게 없어요. 지금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정말 나중에 정말 그렇게 숨겨놓은 물증이 있다라고 하면 아하. 이건 정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특이한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묵비권이라는 게 이분이 네. 가서 사실 제대로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묵비권이고 진술서. 그다음에 뭘 본 거냐면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는가를 보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원래 그게 그렇죠. 피의자의 네. 권리죠. 변호사들도 이제 변호인도 네. 가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거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또 알고 가게 되면 또 사실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 측근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나름대로 게임을 하는 거고 네가 법정에서 붙자 그럼 나도 법자고 그럼 나도 우리도 법정에서 붙겠다. 그래서 지금 게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전 뭐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게 검찰이 언론에게 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생중계를 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피의 사실 유포가 안 돼야 되는데 이 영장 보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모든 일들을 사실상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을 탁 틀어막을 만한 증거가 있었으면 이미 언론에 흘렀겠죠. 아니, 그렇다는 점을 하나 좀 더 놓고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배임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주장을 계속 쌓아가는데 아니 모든 시장들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기업에 가서 굽신거리고 뭐 돈도 주고 데리고 오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런 지방자치 사무 자체를 지금 마비시킬 것이다. 위기에 있는데 그게 안 되려면 그랬는데 이래서 이재명이 뇌물도 받았다. 이게 지금 한 줄 들어갔어야 되는데. 뇌물과 배임 뭐 이렇게 됐으면 그렇죠. 그런데 배임만 들어가고 뇌물을 넣지 못했다. 전 좀 형편없는 기소장이 됩니다. 아니 그건 논리적으로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치적을 쌓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치적을 갖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쓰는데 그 과정에서 그 치적을 쌓기 위해서 정치적 자산을 삼기 위해서 불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받았느냐는 예컨대 그 뭐죠 배임죄의 그 법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또 다른 문제고 사실은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배임의 그 동기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서 법리 다툼의 정도가 있는 거지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보통 정치인을 배임 문제로 다룰 때는 횡령을 같이 걸어서 넣는 것이 상례였죠. 네, 그래서 김한결 이제 예. 뭐 소위 428억 약정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라는 분이 이재명 대표한테 428억을 주기로 정하고 나서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를 했다. 예. 이런 진술이 있고 그게 이제 김만배 씨 공소장에는 들어가 있죠. 그 내용이. 근데 이제 요번에 빠졌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불확실한 부분은 굳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논의하지 않는 게 나아서 전략적으로 뺐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곽상도 50억 재판에서 보면 이 김만배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서 한 얘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아마 이제 기각에 더 많이 기울이게 된 이유는 지금 김성애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없어요. 뉴스에서 다 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 160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많은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반감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홍 의원님 근데 그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사실은 뭐 굳이 뭐 없더라도 공소장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그 제시하지 않은 증거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배임이라든지 이충돌이라든지 제3자 뇌물죄는 충분하다 보는 게 사실은 지금 배임만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횡령 내지는 또 뇌물하고 이게 관련성 이런 어떤 부분은 지금 검찰이 추가적으로 더 지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뭐 액수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액수는 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가장 핵심적인 배임 사유 즉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거라든지 또 지금 대장동 일당이 그 토지 매매에서 한 4천억 그리고 아파트 분양에서 한 8천억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최근에 나온 또 자료에 따르면은 그 유동규를 때 성남 도경에서 아파트도 성남 도경에서 참여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도 참여하지 말라고 그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거를 말렸다는 거는 이미 서류상으로 확인된 거죠. 일단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배임에서 지금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뭐 이해충돌이라든지 또 3자 뇌물죄 역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자, 오늘 TV 토론 3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자, 어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그 지역 당협위원장 90% 지역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섰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이 맞습니까? 뭐 90%인지 정확한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무래도 그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김기현 지금 그 후보를 지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가 당에서 오랜 생활을 하시면서 바로도 전 또 원내 대표였고 또 원내 대표로서 무난하게 또 잘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좀 김기현 원내 대표를 하는 어떤 그런 경험하고 관계되는 의원 또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현역 의원이라는 당협위원장들 대다수가 김기현 지금 후보를 지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제 현역 의원 내지는 당협위원장이 얼마만큼의 지금 그 당원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느냐, 당원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워낙 저희 지금 당원이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좀 이제
아직까지 좀 의문일 수는 있죠. 원내대표로서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시절 끝내고 나가지고 이번 지지율 3%도 안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의원들 관계는 좋다 이거. 네. 그 결국은 이제 공천권 문제고 딱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줄 서는 거죠. 군대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게 예.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을 쓴 거죠. 쫙. 자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3차 TV 토론회도 오늘 예정돼 있는데 그 다른 당 입장에서 보기에 당 전당대회 흥행 충분히 되고 있다. 아니면 김 빠졌다. 뭐 사실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천하람 후보 때문에 그나마 조금 되고 있는 건 냉정하게 흥행이, 사실이죠. 흥행이 되고 네. 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는 사실은 김기현 후보 이름이 순간순간 까먹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대통령이 실질적인 이제 명예 당 대표가 되느냐에 마느냐 이슈라서 아하. 지금 90%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당수의 이제 분들이 얘기하기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여기서 지게 되면 본인들의 진심이다. 이제 국정 운영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압박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 거다. 그리고 여의도 인원들에 대해서 되게 불신이 강한 분이잖아요. 지금 용산에 계신 분들만 좋아하는 분이라서 지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아는 분들은 여기서 밑보였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줄을 서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정해졌어요. 김기현 후보가 당연히 이기는 건데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이 부정적인 의미를 없애줄 수 있느냐? 저는 천 후보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의원님 저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 어쨌든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거잖아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성적으로 이긴 셈인데 다른 말로 하면 지난번에 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는 진짜로 좋은 어떤 최고 노른자 지역구들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방금도 김한구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법조계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많은 인원들을 차출해서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럼 사실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타겟이 될 걸로 저희는 밖에서 예상을 하는데 그럼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공천 학살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것과 저는 동의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이제 명예 당대표 이야기는 뭐 이야기 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이야기가 됐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보수당 입장에서는 항상 그 방금 그 우리 김성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어떤 공천에 있어서 좀 아픈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학살, 공천 학살. 현역 의원들이 항상 좀 민감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저 같은 이제 그 대구. 영남권 지역 의원들은 더더욱 근데 예. 좀 민감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뭐 여전히 뭐 그 다음 총선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은 저희 당 현역 의원이 너무 적어요. 11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수도권이 지금 17명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갈 자리가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당협위원장 갈 자리가 자리가 사실은 없어야지 주어진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데. 치열하게 싸우는데. 경쟁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자리가 많은 거예요. 갈 자리가 차고 넘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호남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호남으로 막 갈 수는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그래서 그 교통 정리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좀 편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빈자리가 말씀을 드리고 많아서.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도권 민심이 또 국민의힘에게는 또 전통적으로 보면 현재 어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수도권 민심은 또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어떤 윤심 공천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도 가능할 텐데. 지금 사실 저희들은 뭐 굉장히 이제 뭐 여론이라는 게 항상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뭐 총선까지 뭐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사실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시기보다도 지금 수도권의 좀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전반적으로 물론 이게 뭐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어떤 상황 특히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간에 해소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수도권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데요. 위기 신호입니다. 물론 제주여서 좀 마음 놓으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렇습니까? 예. 수도권 민심은 다 양쪽 다 서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들 우리 지지율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에 40명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경기도도 상당히 많은데 수도권에 100명이 있는데 불안해하죠. 사실 지금 뭐 오늘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느 당이 이긴지 전혀 모를 정도의 상황인데 예. 저희 당도 내년 4월 10일까지 그냥 이러고 당하지는 않겠죠. 네. 뭔가 저희가 이제 정치를 계속해야 각자의 꿈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 예. 또 이제 당대표 국민의힘 선거에서 토론에서 가장 큰 이슈된 거 오늘 밤에도 이슈가 될 텐데 그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땅 투기 의혹 황교안 후보는 계속 나오죠.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이 말씀만 계속 하시겠네요. 자그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원래 원조는 이은재 전 의원이신데 그 허락을 사퇴하세요. 받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퇴하세요. 근데 저도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후보의 토론이 황교안 그 전 대표와 사실은 김기현 그 후보 간에는 사실 관계가 뭐 나쁘지 않아서 나중에는 합종 연행할 가능성도 있다. 합종 연행 굉장히 의외다. 연대라는 표현을 좀 써주시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주 뭐 누구보다 세게 예, 그렇죠. 이거를 공격하시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쁘시겠다.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사면서 정치 사실은 오기 전에 예 변호사 시절에 예. 그래서 울산 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뭐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김기현 대표가 이제 무고 내지는 이런 것으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대응을 한 어떤 그런 좀 이슈여서 사실은 지금 당 대표 이 경선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영향은 극히 좀 미미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김기현 후보한테는 계속적으로 좀 뭐 부담으로는 뭐 남을 어떤 그런 어떤 이슈 같은데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 이 문제를 강하게 좀 주장한 것이 처음에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의외였다. 지지층이 겹쳐서 그래요. 그게. 자 김한규 의원님은 그 땅 투기 의혹 네. 관련 어떻게 아니 들으셨나요? 95% 할인해서 파실 수 있다라고 해서 예. 지금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명들이.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도 자기가 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투기는 아닌 것 같고 투자는 맞고 성공적인 투자다. 앞도 뭐 이렇게 이제 훌륭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예. 저는 이 사안이 당 대표가 되시고 나서도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 너무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셨어요. 당내 의원 다른 후보들이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3대 1로 싸우고 꺼림직한 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살 때는 민간인이었지만 그 이후에 도로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예, 국회의원 4선과 울산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냥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거 실제 시세 뭐 1,800배는 아니다. 뭐 매도 호가가 얼마냐 계속 질문하고 그러니까 실제 시세는 이거다. 그다음에 내가 매각을 하겠다라고 예. 하면 되는데 예. 아니 그 말씀 안 땅을 뭐 하시잖아요. 하러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땅 사랑이 왜 이렇게 유별나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되면은 그게 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계속 공격당할 수 공격을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당 모르겠어요. 대표는 2년이고 땅은 영원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땅인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호구 의원님, 그러니까 강남 노른자 땅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주에 그 손수조 대변인, 예,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 측 손수조 대변인 나와가지고 예. 이게 당 전체 위기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총선 가면 이런 예. 또 문제 의식까지 있더군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그 이슈가 뭐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니고 제가 좀 자세히 좀 저도 들어봤는데 98년도에 사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해왔냐면은 KTX 역사가 이번에 들어오니까 사전에 정보를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 98년도에 사고 이제 그 KTX 원래 이제 울산에는 이제 KT 역사가 없는 걸로 했는데 역사가 생기는 걸로 결정을 한 것이 그 6년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샀다 이건 아닌 거고 또 그 이후에 또 들어온 게 이제 도로 이런 문제인데 도로는 원래 도시계획상 원래 있는 도로인데 이제 그게 이제 건설이 된 건데 과연 이제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를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 시장
훨씬 이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김기현 그 후보가 결정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은 전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김한규 이번에 의원님? 토론을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싸워갖고 나중에 어떻게 서로 얼굴 보시나 싶은데 이재명 대표와 저희 당 대표니까 저희들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김기현 후보한테 울산의 이재명이다 이런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쾌하시더라고요, 김기현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예, 그 천하람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쪽 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정말 이게 당 대표가 뭐길래 저렇게 저쪽 당은 저런 험한 말까지 서로 하고 사는구나. 좀 놀랍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네. 대선 경선 때 보니까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뭐 더 심하게 싸우시는데 진짜 피해 혈전이었죠. 예, 그 알겠습니다. 여파가 아직까지 네. 계속되는 거고. 자,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논란 1심 판결이 이제 나왔는데 관련해서 좀 가라앉을 것 같았는데 계속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나 검사 시절에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내가 사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 톨의 증거라도 있으면 기소했을 것이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본인이 들은 얘기예요. 본인이 수사한 사건이 아닙니다. 본인이 들은 예, 얘기다. 이복현 원장은 당시에 뭐 검찰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사퇴한 거였지 그 사건 하다가 사건이 막혀서 사퇴한 건 아니고 본인이 알기로는 정도 알기로는 얘기를 그랬다. 했는데요. 엄청나게 평소에는 이제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그런데 엄청 흥분을 하시면서 뭐 아하. 한 톨의 증거도 없을 거다 확신한다라고 얘기하셨고 좀 저희가 볼 때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되게 오버한다 그러는데 여의도에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복심은 한동훈이 아니다. 이복현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뭔가 아예 맘먹고 이제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저희는 간단해요. 뭐 어떤 이유든 그냥 불러서 확인은 한번 하시고 끝내야지 최소한 설사 무혐의가 되더라도 그거는 무혐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다투되 아예 부르지도 않고 지금 끝낼 수는 없으니 예전에 어땠건 지난 정부에 어땠건 그러지 말고 지금 다시 꺼내서 문제가 없으면 수사를 하시고 종결하면 되잖아요. 네. 자, 홍 의원님은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또 민주당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참 문제점이 특정 어떤 아젠다 내지는 프레임을 딱 걸어놓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프레임이 어떤 무속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있지만 김건희 사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 김건희를 악마화하는 자꾸 프레임으로 줄리부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프레임을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없는데 사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서면 조사는 했다. 서면 조사는 했지요. 그 한동훈 장관이 했지만 잘하신 것처럼 서면 조사 대상이 뭡니까? 그 대면 조사 감은 아니고 서면 조사 정도로 이제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걸 통해서 마무리를 당시 문재인 어떤 검찰에서 이제 못 짓고 그리고 지금도 마무리 빨리 하자고 하지만 지금 또 관련된 분야가 지금 소송도 중이기 때문에 괜히 또 이 문제를 또 마무리했다가는 또 다른 또 이야기가 있을까봐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기 때문에 제대로 실체를 알면 저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한테 공격하는 나중에 민주당이 엄청난 부담으로 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복현 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정무위에서 그렇게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최근에 금감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 파트의 조사 파트의 검사를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사관도 평소에 있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자본시장 조사 관련된 곳으로 보냈고요. 이 펀드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검찰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게 싫어서 사표를 내셨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과거하고 다르냐? 당신이 비판했던 과거의 검찰과 다르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정부에서 계속 야당이 했던 내로남불 저도 똑같이 돌려드릴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